전 의외로 농부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농법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지금 시골에 가면 한 80대신 노부부 둘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노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1년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한 줄을 모릅니다. 이분들 어떻게 사시죠? 아직도 담장에 호박 넝쿨 감아서 호박 키우고요. 이 텃밭인지 마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공간에 고추 키우시고 토마토 키우시고 거기에 상추 키우고 깻잎 키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농작물들을 먹고 있어요. 사서 먹고 있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텃밭을 관리하는 그 농경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노동에 익숙해 있나요? 결국 그것은 스마트팜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날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지금의 기후 변화를 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수자원, 산림자원이 갑자기 고갈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의 급격한 이행이 시급한 겁니다. 공장 안에서 농작물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만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우리가 구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스마트팜으로의 이행은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100% 믿고 있어요. 식량 안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50%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밸류체인이란 게 뭡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생산된 스페인제 계란을 저녁에 먹고 그러면서 그 계란을 생산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밸류체인인데 그런데 이 가치 사슬은 말 그대로 사슬입니다. 사슬은 끊어질 수 있어요.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인은 우리 생각보다 약해요. 복잡하고 정밀하게 잘 이어져 있을 뿐인 거지 그게 튼튼하다면 체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그다음에 불경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앞마당에서 바로 대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힘들어진 거에 20배는 힘들어질걸요? 가치 사슬은 그만큼 취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식량 안보를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부터 잘 지키고 있는 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쌀을 고의적으로 과잉 생산해서 국가가 그 쌀을 과잉 소매하고 과잉 보관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한반도는 중동에 이은 세계 제2, 제3의 화약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잘 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식량 안보는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식량 행복도는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전 국민이 배급을 받게 됐을 때 너무 쌀 위주일 거예요. 계속 죽 끓여 먹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맨밥에 스팸 먹고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 사실 사람들이 안 죽고 굶지 않고 잘 생존하는 게 중요하지 라는 차원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또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부들이 쌀 위주 생산이 많은데 계속 쌀을 생산해서 그 농부들이 과연 행복한가?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나?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때 전시에 혹은 재난 상황에 식량 안보도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밀한 설계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지원금 주고 무조건 권장하고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하면 세금 언제까지 지원해주고 얼마 주고 이런 숫자 싸움만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 그래도 뭐라도 했다라고 이 명함을 내밀 게 아니라 정말 식량 안보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 급격히 만약에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집단적으로 몰락할 전통 농경에 매여 있는 이 노부부들, 노인 세대들, 이 세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식량 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식량 물가는 안정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 톱니바퀴처럼 한 번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한 방에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요거 따로 저거 따로 해서 이렇게 수습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쌀 소비가 줄은 이유를 뭐 밀가루, 옥수수 이런 외국산 곡물로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전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조선 사람들이 그토록 대식국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양의 곡물을 섭취했던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곡물로 벌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위주의 곡물로 단백질을 벌충하려면 정말 많은 곡물을 먹어야만 했겠죠. 지금은 단백질 섭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쌀밥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땡기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입맛은 여전히 쌀밥에 의존적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는 더 이상 쌀밥에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회 문제가 있을까?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사회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사회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1000년 넘게 쌀농사에 올인한 국가이기 때문에 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데 이미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논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철이 왔을 때 전국이 물난리가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에 자리 잡은 논이 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논은 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논이 다 삼켜주고 있어요. 결코 댐으로 다 삼키는 게 아닙니다. 논이 소화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이 논이 갑자기 다 방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비용보다 논이 사라져서 댐을 지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댐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쌀을 수매해주는 한 농부들이 논을 알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자연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자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현재의 쌀 생산량은 필요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성을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